안녕하십니까, 베스켓입니다. 안녕하시죠? 자, 봄입니다. 봄이 시작되었고요. 언제 드디어 터질까요? 네, 다들 기대하고 있습니다. 매년 2월이 끝나고 3월이 오면은 봄이라고 착각을 하고 무작정 필드에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증세가 발생하냐면은 매년 비슷하게요. 갑자기 대박 조행기가 올라왔다가 멈추기도 하고 4월 초에 눈이 내리기도 하고요. 이거의 반복입니다. 자, 그러면은 올해부터 뱃서낚시를 새로 시작하거나 한 2년차 정도 작년에 한번 경험했던 분들은 어떤 준비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아주 쉽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날씨가 풀렸습니다. 밖에 잘 안 나가죠. 사람도 집 안에만 있었습니다. 겨울에 카페도 안 들어오는 분들이 꽤 많이 계셨습니다. 자, 날씨가 따뜻해지면 이제 운동하러 밖에 나가는 거죠. 똑같습니다. 운동하러 나가고 예쁜 여자들도 운동하러 많이 나오고요. 눈도 돌아가고 그렇습니다. 그게 봄이죠. 이렇게 우리가 봄을 시작할 때 3월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양력 3월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음력 3월이 됐다 봄이 됐다 이거 절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건 기온과 수온입니다. 그것만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내가 언제부터 봄 낚시를 시작할 건지, 내가 자주 가는 포인트는 언제쯤 터질 건지를 여러분들이 예상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수온입니다. 수온. 배스의 활성도가 올라가는 15도 이상이죠. 15도 이상이 돼야 여러 가지 활동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니까요. 자, 딥에 있던 저수지 위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뭘 준비하고 어떤 채비들을 순서적으로 해나가야 되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한겨울에 사람도 추워서 집에 있다가 나오듯이 배스도 딥 쪽에 있다가 나옵니다. 왜 나옵니까? 수온이 올라가기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수온이 올라가는 데는 오늘 햇빛이 쨍 쬐다고 갑자기 올라가는 거 아닙니다. 대부분 보면 초보분들이 와, 오늘 날씨 너무 좋아, 오늘 와 따뜻해, 낚시 갑니다. 안 나오죠. 왜냐면은 적어도 수온이 올라가려면은 일정한 기온이 며칠 동안 지속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는 포인트를 정할 때 며칠 동안 얼마나 따뜻하게 바람 없이 햇볕이 일정하게 쬐었는지를 유심히 관찰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배스낚시를 시작하는 첫 번째 요소입니다. 수온을 반드시 체크하셔야 됩니다. 수온 체크라는 게 대부분 귀찮으니까 안 하는데, 기온이 일정 온도 이상으로 영상으로 푸근하게 쭉 며칠이 지속됐다고 하면은 수온이 올라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수심이 깊은 곳은 늦게 올라가죠. 그리고 일주량이 매우 적게 비치는 곳도 늦게 올라가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잘 아시잖아요. 전라도나 이런 것들은 이제 산 계곡형이 없고 평지형이기 때문에 온도가 빨리 올라가고, 이제 그런 부분들 저수지를 공략하시면 매우 좋습니다. 그리고 수로권도 금방 올라가게 돼 있죠. 수온이. 자, 사람이 따뜻하면 밖에 나오듯이 배수도 나옵니다. 밖으로요. 저수지 중간에서 사이드 쪽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사이드 쪽에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배스가 활성도가 올라가고 무는 건 아닙니다. 대부분 보면은 붕어 낚시 하시는 분들 잘 참고하시면 됩니다. 따뜻해지고 온도가 올라가면은 붕어 하시는 분들이 기본적으로 좌대를 펼치죠. 그건 뭐냐면은 뭔가가 올라왔다는 거죠. 자기들이 잡고 싶은 붕어라든지 잉어라든지 그렇습니다. 베이트 피치도 올라오고요. 자, 그게 올라와야 배스도 같이 올라온다고 생각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편하게 생각하시면요. 물론 다양한 요소들이 있지만 그 중에 시각적으로 우리가 가장 먼저 확인할 수 있는 게 이제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러면 배스도 올라오게 돼 있죠. 자, 올라온 배스들이, 올라온 물고기들이, 올라온 베이트 피시가 오래 머물려면은 수초가 필요합니다. 수초요. 부끄럽잖아요. 다 오픈되어 있으면, 사람도 그렇고 다 벗고 있으면 부끄럽잖아요. 자, 은폐할 곳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가 수초죠. 자, 그때부터 산란이 시작되고요. 그렇습니다. 숨을 수 있는 곳이 있을 때 덩어리들이 올라오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형성이 되는 겁니다. 봄이요. 그게 이제 봄의 시작입니다. 자, 그럴 때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 어떤 채비를 공략을 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뭘 던져도 물을 수 있습니다. 뭘 던져도 물을 수 있지만 우리가 수초라는 걸 생각할 때, 자, 배스나 베이트 피시들이 올라왔을 때 수초가 바닥권에서 올라왔을 때는 은신을 하게 돼 있죠. 그쪽에 산란도 하고 여러 돌이 있으면 이제 산란도 하고요. 자, 수초가 올라왔을 때는, 살짝 올라왔을 때는 여러분들이 즐겨 하시는 프리리그 이런 것들이 아주 유효하게 먹힙니다.
사계절 내내 사용하는 채비 중에 하나니까요. 자, 수초가 조금 더 올라왔습니다. 자, 무슨 현상이 발생하나요? 걸리죠. 걸립니다. 프리리그 바닥에 봉돌도 걸리게 되고요. 자, 그때부터 뭐가 시작되느냐 하면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노싱커라는 게 시작이 됩니다. 수초 걸림을 이겨내기 위한 채비들이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프리리그를 잠깐 멈추고 수초를 이겨낼 수 있는 노싱커나 그렇습니다. 텍사스, 예, 뚫고 나가는 거. 그 다음에 다운샷 같은 경우에는 와이드 갭으로 웜 끝을 숨겨서, 예, 숨겨서 수초 위나 수초 중간이나 이렇게 띄울 간격이 있으니까요. 이제 그런 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가 시작됩니까? 그렇습니다. 스배가 시작되는 겁니다. 왜 스배가 시작될까요? 봄에 자, 산란을 위해서 먹이 사냥을 하겠죠, 당연히. 근데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종족 번식을 하기 전에 그렇습니다. 막 고기도 먹고 뜯고 뭐 막 먹잖아요. 백숙도 먹고 이렇게 하잖아요. 네, 똑같습니다. 자, 많이 먹기 위해서 먹이 사냥을 할 때 공격 본능이 발휘가 되는 거고요. 움직이는 곳에 적극적으로 달려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수초가 있기 때문에 수초를 이겨낼 수 있는 채비 뭐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시작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봄에 스배가 봄은 스배라고 알고 있는 이유가 이제 그런 이유입니다. 수초가 올라와 있고 그 속에 은신해 있고 움직이는 것들을 공격하기 시작하는 베스를 공략하기 위해서 빠르게 스피너 베이트, 채터 베이트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중요합니까? 그렇습니다. 플래시 스위머 같은 거 그렇죠. 쉐드웜에 우리 이미 알고 있듯이요. 플래시 스위머 달아서 막 반짝반짝 움직이는 부분들.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봄에 주요하게 빠르게 쉽게 이렇게 공략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먹혀드는 거죠. 그리고 수초가 더 올라오고 엉키기 시작하면은 그런 채비들이 또 먹히지 않는 대신에 무작정 잘 먹히는 게 노싱커 그렇죠. 노싱커 웜은 다양하게 존재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 많이 쓰시고 있는 거죠. 야마데스. 자, 아니면은 스팅거 그렇죠. 이카 이런 것들. 자, 정읍의 서구제 같은 경우에 뭐 굉장히 중요하죠. 이 노싱커가요. 다른 건 안 먹혀도 이건 먹힌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수초가 올라와 있고 이제 걸림이 최대한 할 수 있고 멀리 보내지 않아도 되는 거. 그 다음에 노싱커로서 걸림 없이 이겨낼 수 있는 게 이제 이런 것들이 먹히는 거죠. 자, 노싱커가 그래서 그때 시작되는 겁니다. 수초를 반드시 생각하셔야 됩니다. 걸림을. 자, 그 다음에 하드베이트는 어떻습니까? 뭐 스피너 베이트 말고요. 자, 미노우의 변화가 생기죠. 물론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들 수초가 살짝 올라왔을 때 스베로 굽는 것도 중요하고요. 스푼으로 굽는 것도 그때 먹힙니다. 아주 폭발적으로 먹히죠. 먹히기 시작하면은 수초 위를 스쳐 지나가는데 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니까요. 자, 그런 채비들 잘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자, 노싱커가 먹히다가 미노우. 자, 미노우 얘기를 했었죠. 미노우는 자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자, 겨울 내 수초가 없을 때는 서스펜딩 미노우들 많이 사용하죠. 싱킹이나 가라앉는 것들이요. 수심 바닥 공략을 해야 되니까요. 자, 봄에 수초가 올라왔습니다. 바닥에서 이 정도 올라왔습니다. 자, 이 정도 올라왔습니다. 자, 서스펜딩 미노우 걸리게 돼 있죠. 수초. 자, 뭘 사용해야 됩니까? 4월 넘어가면서 이제 요 안에 들어있는 베스를 공략하면 그렇습니다. 플로팅을 사용하는 거죠. 자, 수면에서 쭉 당기면은 수초 위까지 갑니다. 수초 위까지 공략이 가능합니다. 떠오를 때 치는 거죠. 수초 위까지만 공략을 합니다. 떠오르고 수초 위까지만. 플로팅 미노우요. 이렇게. 자, 요게 더 올라왔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수초에 걸리겠죠. 그렇습니다. 타버터 시즌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 수초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이 미노우가 서스펜딩에서 플로팅으로 넘어가고 타버트로 넘어가는 단계는 수초와 매우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자,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봄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수온이 올라가면서 사이드로 기어 나옵니다. 베스들이, 덩어리들이. 자, 다양한 채비들이 공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빠르게 먹이 사냥을 하는 베스들을 산란철에 공략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채비들이 존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수초나 이런 여건들이 당연히 생기겠죠. 사이드니까 그걸 중심으로 이겨내기 위해서 민호도 위로 올라가게 되고 하드베이트도 위로 올라가고 점점요. 상층 공략, 그 다음에 걸림에서 자유로운 채비들 스베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우리가 보통 봄이 시작되면은 스베 공략을 해야 된다라고 하고 노싱커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유들이 이제 그런 부분들에 의해서 정해지는 거죠. 무작정 봄이라고 해서 이 채비를 막 먹는 건 아닙니다. 물속의 상황과 그 다음에 베스들이 은신해 있는 부분과 수초가 어느 정도 자라냐에 따라서 다양하게 걸림을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갈 수 있는 채비들이 변화가 생기는 거죠. 쉽게 설명을 드리려고 무지 애를 썼는데 이해를 하셨나 모르겠습니다. 자, 3월이라고 무조건 봄이 아닙니다. 4월이라고 막 대박 터지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다니는 그 포인트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반드시 지켜보시고 채비 선택을 하시면은 큰 덩어리 올 봄에 마리수 잡을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베스캠프였습니다.